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가벼운 거짓말로 장난은 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엄청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만우절을 맞이해서 사기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사기꾼을 잡아온 임채원 서울 동부지검 검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기꾼만 33년 잡아온 사기꾼 전문 검사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검사님, 본인도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한 10년 좀 전에 제가 당한 거거든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네네. 제가 1997년도 알게 된 선배인데요. 한 10년 이상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부장검사 때 자기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번 달에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막아달라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한 690만 원 막아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세월이 또 흘러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좀 힘들게 됐다 그러면서 좀 참아달라 그래서 참다가 그 이후에 좀 형편이 펴질 것 같아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은 교훈이 두 가지. 첫 번째, 그냥 받을 생각 없이 그냥 경적음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상의해보겠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는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지혜를 몰라서 후배한테 처음에 1,500만 원 빌려줬다가 계속 늘어나는 게 15억이 됐답니다. 15억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고소해서 후배를 구속을 시키고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님, 지금은 뭐 웃으면서 말씀하실 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혹시 안에 계신 아내분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우절이라서 이런 사기 예방법을 짚어보고 있는데 만우절 같은 날 사기 행각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특별히 뭐 통계가 나온 게 없어서 근데 뭐 만우절의 거짓말은 뭐 화이트 라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가 없는 거니까 특별히 뭐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검사님도 당하실 만큼 사기 수법이 좀 뭐랄까요? 좀 이 사례는 좀 다르겠지만 요즘에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기꾼들을 보셨을 테니 그 특징들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제가 30여 년간 하면서 한 13개 정도를 제가 뽑아서 책에 써놨는데 네.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시켜서 무장 해결시킨 다음에 이제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걸 목태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장밋빛 미래. 그러니까 사기꾼이 하는 말대로 안 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이제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증거를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평소에 이제 알던 분이 2억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네. 그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차용증을 써달라고 그러면서 차용증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 개인 정보를 왜 거기다 쓰느냐. 근데 휴대폰 번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그 사람 이름하고 주소하고 뭐 휴대폰 번호 이렇게 다 이제 쓴 그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주길래 그제서야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봤더니 이름도 가명이고요. 다 가짜예요. 예, 예. 휴대폰 번호는 휴대폰은 대포폰이고 주소도 다 만들어진 허위로 거고. 다 쓴 거고 그래서 고소를 못 할 수가 없다고 아. 한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특징 하나가 이제 그 병풍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신분이 확실한 사람, 뭐 공무원이라든지 사기칠 때 그래서 그리고 또 화려한 인맥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위세를 현혹하는군요. 예, 그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 하나가 또 고소하기 애매한 금액, 소액을 사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고소해서 고소장 쓰는 것부터 조사받고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허위 소문을 또 퍼뜨립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건데 많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막 소문을 냅니다. 벌써 자기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사하고 친하대요. 어차피 무혐의가 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무혐의가 납니다. 근데 피해자는 절망을 하죠. 그게 뭐 지가 로비해서 무혐의 난 게 아니고 원래 사기 사건이 기소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20%가 좀 안 됩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10건이 고소장이 들어오면 2건 정도만 혐의가 밝혀지거든요. 처음부터 무혐의라든지 아니면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데 마치 지가 힘쓴 것인 양 그 소리를 듣는 피해자는 절망에 빠지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또 몇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앞에서 성공할 경우는 자기가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에서 벌써 이게 뭐 그 힘을 써서 무혐의가 됐으니 이건 안 된다 싶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사기를 당하신 분들 요즘 사실 뭐 당근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래들이 늘어나면서 소액 사기를 받으신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럴 때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에. 그럼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민사로 해결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소송을 들어가도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방법만 좀 믿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히 뭐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 그 이제 어떤 네. 그런 데는 미리 이제 그 직거래라 그러죠. 네. 요새 특히 또 인터넷 뭡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면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자체 사이트에서 만든 그 안전 결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기꾼들이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을 먼저 보내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물건은 가끔 안 되는 물건이 오더라도 뭘 다른 걸 시켰는데 벽돌이 들어갈 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경우도 그것도 한번 있거든요. 뉴스 한번 난 적이 있죠. 네, 진짜 사실 전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당하면 정말 억울할 것 억울하죠. 같은데 예. 이미 일이 벌어진 입장에서 그렇죠. 예. 뭐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예. 많지도 않고 뾰족한 수가 없이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누가 사실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그래도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 거래 상대방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라.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하는 말 자체 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 요새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 네. 공인중개사가 그 떼오는 그 뭡니까 등기부 등본 네. 그것만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인천에서 터진 사건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중개인이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았죠. 전세 그걸 받아가지고 47명이 24억 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국가에서 인정해준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되느냐? 네.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이제 만능이죠.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딱 치면 거기에 700원만 인증서만 있으면 700원 주면은 열람이 되고 1,000원 주면은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 관계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부동산 중개인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불순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바로 그냥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이걸로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에서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기부를 열람하면 그건 안심하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큰 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인터넷 열람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렇죠, 자세가 그렇죠.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보면 사기 중에 종류가 좀 있잖아요. 또 예. 보이스피싱이 사실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인 것 같은데 최근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 징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사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유튜브 들어가서 굉장히 실제 사례를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꼭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립시켜 최면 걸기.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범인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긴가민가 했을 때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면이 안 걸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그 순창에서 그 취업 준비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서 서울까지 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시간 동안 휴대폰을 들고서 서울까지 와서 결국 휴대폰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어떻게 끊어지는 바람에 이 범인이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한다는 그 말에 너무 부담을 느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전화를 끊거나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뭐 경찰인데 예, 예. 검사인데 뭐 이렇게 판사인데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예, 예. 개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화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있죠. 뭐 전화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그건 간단하게. 근데 거기는 뭐 20분, 30분 이렇게 오래 저걸 붙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검사가 뭐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뭐 거의 수사관이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오는 거 그냥 다 거짓말이라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수사관이 그래. 아니, 진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네. 자꾸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서 그런 잘 경우도 전에보다 좀 어렵다고.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사기를 당한 후에 이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예. 뭐 증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사기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기꾼이 협조는 잘 안 해주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받을 가능성이 없는 돈은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처리한 사건인데 어떤 분이 이제 한 10억 원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사기꾼한테. 네. 그래서 계속 오늘 준다, 내일 준다 계속 미루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11년째 가서 이제 고소하려고 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한탄하고 있는데 이 사기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행 사업은 진짜야. 4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10억 원까지 합쳐서 준다. 며칠 고민하다가 또 빌려줬습니다. 결국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결국 경찰에서 조사해서 송치가 됐는데 수사가 좀 미진해서 고소인과 이 사기범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는데 사기범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돈 14억을 떼먹은 사람이 뭐가 억울합니까? 그래서 도주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도주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속히 사기임이 확실하면 신속히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친고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형제지간에 뭐 사기를 쳤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때로부터 범인을 안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도가해버리면 고소를 못합니다. 또 친인척의 예. 6개월밖에 안 돼요? 친족 상도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어떤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해서 번 돈을 형이 관리하면서 다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뭐 분쟁이 났었는데 네. 그게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 관리를 했다면 형제지간이니까 횡령 사실을 안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법인 이름으로 해서 관리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이렇게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친인척 간의 그런 범죄가 어떤 그 고소 기간에 제한받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증거를 어떻게 좀 남겨야 이게 좀 쓸모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해주시죠. 증거를 이제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어떤 계약서 같은 게 중요한 사건 해결에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인데 네. 그거를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수사를 하면서 그 사기범한테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사기가 맞네요. 이렇게 네. 했더니 자기가 쓴 게 없대요. 이런 계약서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보니까 그 사람 필적이 없습니다. 그 도장도 뭐 이렇게 그 법인 대표에서 직인만 찍혀 있지. 그래서 그냥 벽에 부딪혔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중요 부분은 자필을 남도록. 그리고 도장도 좋지만 무인을 찍으면 필적 검정이나 무인 감정. 어떻게든 문서화해서 그 사람의 흔적을 좀 많이 남겨놔야 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임채원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모시고 사기 예방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